영암의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고병원성 AI로 확인됐습니다.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지역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8,000명 줄었습니다. 농림어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업 분야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발이익 도민 활용 촉진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905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순천시 투자 금액의 200% 이상이 지역 콘텐츠 기업이나 입주 예정 기업에 돌아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의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전남의 취업자 수는 모두 100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감소했고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71%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업, 사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 관공업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모두 2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목포 정의당이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교명을 국립김대중대학교로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남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두 대학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교명까지 만들어 제안했지만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유치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 통합 말고는 길이 없다는 체념과 무력감이 퍼지고 있지만 두 대학은 학문 구조와 지역의 역할, 연구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의대 유치가 두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희생하는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남도가 방역 단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겨울철 새 이동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가운데 농가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지난 9일 이 농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농장은 즉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겨울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장 입구는 외부 출입이 통제됐고 곳곳에 경계 초소가 배치돼 있습니다. 전남도는 발생 농가의 오리 2만 마리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장 2곳에서 닭과 오리 16만 7천 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했습니다. 또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인근 농가들은 겨울 철새 이동이 한창인 시기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농가들이 확산될까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이에 전라남도는 가금 농가 대상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방역 지역 10km 이내 농장과 접근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방역 지역과 도내 오리 농가 229곳을 순차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가금 사육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소독과 그리고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올겨울 첫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지역 방역에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남도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외부인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영암의 한 오리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11일 오후 1시쯤 영암군 시종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창고 용도로 쓰이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70대 여성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6시 40분쯤 신안군 지도읍의 한 염소 축사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로 축사와 창고 등 두 동이 불에 탔고 축사에서 기르고 있던 염소 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내년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와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해 대책비 228억 원 가운데 114억 원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전남도가 삭감된 예산을 내년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김영록 지사가 원상 회복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며 도지사의 사과와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예산안은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농민수당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된 것이며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전략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는 지역 환류형 구조로 설계돼 순천에 기반한 기업들이 100억 원 이상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이번 펀드 규모가 상당한데요. 우선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순천시가 결성한 문화 콘텐츠 전략 펀드는 905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 펀드입니다. 순천시는 이 가운데 50억 원을 직접 출자했는데 출자 구조는 IP 분야 30억 원, 신기술 분야 20억 원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 환류형 구조라는 건데요. 순천시가 투자한 금액의 200% 이상,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이 반드시 지역 콘텐츠 기업에 투자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홍보용 펀드가 아니라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펀드를 누가 운영하고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펀드는 두 곳의 전문 운용사가 맡아서 운영합니다. 지식재산 기반 콘텐츠와 신기술, 신사업 기반 투자 운용사로 나뉘는데요. 이 두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순천 지역 기업 또는 순천 이전 예정 기업에 반드시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콘텐츠 기술 기업이 사업 확장, 신작 개발, 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초기 자금과 성장 자금을 직접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또 순천시가 이른바 K-디즈니 도시를 구상하고 있죠. 노관규 순천시장은 문화가 반복여주는 도시라는 언급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이 배경도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순천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정원과 글로벌 웹툰 허브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남문터 광장 일대 콘텐츠 거리 조성, 도심 공시를 활용한 웹툰, 애니메이션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을 펼치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30여 개 콘텐츠 기업이 순천에 본사를 이전했는데요. 이 펀드 결성으로 이 기업들이 투자에서 제작, 글로벌 유통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역 기업이 직접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순천시가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서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의회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에게 공정하게 돌려주기 위한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서동욱 전남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개발이익 환원의 기본 원칙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환원 대상 사업 범위,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게 담겼습니다. 또한 환원 방식과 사례를 담은 매뉴얼 작성 의무화, 도민 환원 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확보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개발 사업에서 제기돼온 개발이익 편중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발이익 환수 논의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 중단 위기를 맞은 가운데 거문도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시를 방문해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해 시와 선사 측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쾌속 여객선 하멜호를 운영하는 선사 측은 여수시가 애초 협약과 다르게 감가상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지급한 운항 결손금 17억 원에 모두 포함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운항 중단에 대비해 대체 선박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체 선박 투입까지 적게는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리더십, 공약 이행과 직무 수행,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 평가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과 기초의원은 입법활동과 행정감사, 지역공헌도, 동료의원 평가 등이 평가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약 한 달 동안 진행되고 내년 1월 20일쯤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학년도 유초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1차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1차 시험에서는 유치원 87명, 초등학교 182명, 특수학교 18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목포 백년초등학교와 목포 오감중학교에서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발표됩니다. 전남 목포에서 오랫동안 창고로 방치됐던 옛 일본의 불교 사찰인 동본원사가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목포시는 동본원사 내부에 목포 100년의 걸음을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목포의 1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00년 전 목포의 옛 사진 속 장소를 현대의 동일한 구도로 촬영한 작품 17점과 10년 단위로 정리한 목포의 변천사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상하수도 분야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비로 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2026년 신규 사업 4건에 대해 국토비 50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612억 원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시설 확보와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해남 하원산단 공업용수 개발이 포함됐고 하수도 분야에서는 송지 어란지구와 마산 안정지구 등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하수관로 구축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정기분 자동차세로 18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영암군의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까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기준이며 차량 배기량과 등록 연월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됐고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제외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온라인 위택스나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